2차전지 섹터의 캐즘 구간은 저는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악재의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한 1년, 2년 후에 지금 주가보다는 2차전지 섹터 다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 소장님은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이 그럼 6에서 7개 정도신가요? 주력은 한 6개, 7개 정도 되는 거죠. 주력 종목.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더니 한 6개 종목에 거의 90% 비중. 90%. 남은 10%는 사실 뭐 다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네. 90%가... 흔히 말하는 짠짠 모대기 이런 거고요. 또는 뭐 회원들 모니터링용으로 또는 뭐 본격 진입 전에 뭐 네. 조금 이제 약간 맛배기용으로. 90%가 가지고 있는 이제 6개 종목이 그 선대인 TV에서는 다 말씀을 자주 하시지 않았나요? 상당 부분 이야기했죠. 그럼 네. 혹시 여기서 어차피 이미 다 얘기한 네. 거니까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공개된 거니까. 그건 추정하시고요. 제가 왜냐하면 네네. 이걸 또 가지고 무슨 뭐 그 검색어를 막 달고 네네. 그렇게 해서 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갖고 있다라는 것이지 네.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낮은 평단에서 사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올랐어요. 근데 여전히 상승 여력이 꽤 남아있어서 네. 갖고는 있지만, 어떤 분이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이 투자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를 수 있죠. 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미반도체가 저점에 사신 분은 아직 네.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네. 지금 접근하기에는 굳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저는 한미반도체 저점에서 샀다 하더라도 저 같으면 다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힌트는 제가 좀 드리고 싶은데, 동박업체 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동박업체는 SKC 같은 경우는 동박 쪽 사업은 상당히 뭐 가치를 상당히 좀 뭐 선반영해서 이미 올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글라스기판의 가치는 저는 아직 그것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 가치가 충분히 저는 반영 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최소 제가 볼 때는 이거 SKC는 제가 하여튼 뭐 보유하고도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더. 네, SKC 같은 경우는 지금 글라스기판을 지금 이제 뭐 소규모로 양산해서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하면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초기에 한 3,300억 정도 될 텐데, 지금 16만 4천 원이에요. 이게 영업이익률이 최소 40%예요. 근데 이게 1.5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이제 SKC 내부에서는 이제 SVM이라고 하는데, Small Volume 뭐 Manufacturing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이 1.5만 제곱미터 이게 뭐 양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해서 이미 고객사가 웬만큼 확보되어 있어요. 예, 일단 미국 이제 자회사를 같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AMD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그런 이른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거의 뭐 사실상 고객사로 확보가 돼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런 아까 이야기했던 그 SBM 한 서너 개 정도에 해당하는 선주문이 사실상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회사는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내년에 처음에 양산이 돼서, 그러면 회사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접해보고, 아, 이거 괜찮다, 쓰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특히 데이터 센터용으로 이렇게 쓴다 그러면 전력 소모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쓰려고 하는 데가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회사가 그다음부터는 캐파 정설을 할 때 6만 제곱미터 단위로 합니다. 6만 제곱미터 단위로 하면 지금 이걸 글라스 기판이 대체하려고 하는 실리콘 인터포저 하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부 기판까지 이제 다 같이 통째로 이제 대체하는 건데, 그냥 실리콘 인터포즈만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그 6만 제곱미터면 그 회사 설명으로 1.5조에서 2조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해요. 이 공장 하나면 얼마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냐? 최소 40%, 최소 40%로 잡더라도 1.5조에 40%면 6천억이잖아요. 6천억 맞죠? 그 다음에 2조면은 8천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6천억에서 8천억의 영업이익이 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지금 한미반도체 보시면 지금 뭐 영업이익 배수가 얼마인가요? 막 60배, 70배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 배수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실 더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건 장비 매출은 지속적이지 않은데 얘는 계속 앞으로 커지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일종의 소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실은 뭐 영업이익 배수를 훨씬 더 줘야 되지만 그냥 영업이익 배수를 한 20배만 준다고 치면, 이 가치가 그 공장 하나당 가치가 얼마냐 하면 6천억에 20배면 12조, 8천억에 20배면은 8, 16, 16조. 공장 하나가 캐파 증설을 할 때마다 12조에서 16조의 시총 가치가 더 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봐도.
근데 이 공장을 기사를 보면 최대 4개까지 나중에 수요에 따라서 최대 4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SKC가. 네, SKC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6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거죠. 바닥에서 보면. 뭐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글라스 기판 사업이 제대로 된다. 그러면 주가 상승 여력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박 사업 자체로 보면 롯데에너지 매트리얼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주목하는 건 그 전액의 리튬염 예, 공급하는 업체.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액은 분리막과 함께 이제 배터리 컴포넌트로 분류가 돼서 올해부터 IRA 세제 혜택을 받는데 분리막은 사실 일본 경쟁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생산 캐파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는데 전액은 사실 뭐 당장 한 100억, 200억 정도만 투자를 하면 10,000톤 정도 캐파를 구축했을 때 10,000톤 캐파를 구축하면 매출이 1,000억이 나와요. 연간. 그리고 영업이익률 10%만 잡아도 100억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어 10만 톤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이게 1조 매출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1,000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액이 그만큼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 사업이. 근데 전액이 이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쇼티지가 나잖아요. 그러면 전액만 쇼티지가 나냐. 리튬염이 전액 그 원재료의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리튬염도 쇼티지가 나요. 지금 26년까지 북미 시장에서 리튬염 쇼티지가 최소 한 15만 톤 가까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건 2만 톤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염 업체들도 쇼티지니까 예, 굉장히 사업이 잘 되겠죠. 업체는 어떤 데들이 있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네. 근데 가능하면 그 엔캠이 그 북미 시장에서 지금 저 북미 시장 고객의 거의 한 60% 정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초기 캐파이긴 하지만. 그리고 지금 글로벌 탑6 모드를 이제 고객사로 유치하겠다. 아, 엔캠도 리튬염 관련주인가요? 그러니까 직접 리튬염 사업도 하고 그 합작해서 이렇게 뭐 그 약간 관계 회사랑 뭐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캠 같은 경우는 이걸 내재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 원료들을. 그러면 자 전액을 생산하고 자기네들이 이제 공급을 하는데 여기에 쓰일 리튬염을 딴 데 가서 사오겠습니까? 아니면 내재화 물량을 쓰겠습니까? 내재화 물량 쓰겠죠. 네, 그와 관련된 업체가 있을 거라고요. 이거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찾아보시는 수고는 다 하셔야죠. 어쨌든 그러면 소장님의 네. 2차 전지에서의 종목은 전액과 동박 위주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네요. 퍼진 데 있어서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제가 좋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상승 여력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한편으로는 아까 동박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글라스 기판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린 측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ESS 쪽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SS는 뭐 배터리 산업 그 자체보다는 예, 거기는 덩치가 크니까 이게 업사이드가 그렇게 그것만으로 이렇게 크지가 않는데 ESS를 만들면 그게 이제 그 랙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케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게 담는 컨테이너 같은 이 ESS 배터리를 담는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업체들 중에 지금 실적이 탄탄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좀 제가 찾아보니까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진한 그런 업체도 같이 엮이던데 그런 업체 말고요. 지금 이미 실적이 탄탄하게 잘 나오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도 이제 커질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런 회사를 좀 찾아보면 제가 볼 때는 그런 회사도 향후 한 뭐 3년 정도 안에 뭐 한 4배 뭐 이상 커지지 않을까. 전액과 동박에서 글라스 기판 가능한 가치, 그 다음에 ESS. 네. 그러면 소장님도 앞으로 현금이 계속해서 뭐 매달 조금씩 어떤 일들을 하시니까 더 생기실 거잖아요. 네. 그럼 요것들을 더 담아가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이미 그 많이 정도- 담았으니까 다른 쪽을 또 뭐 고민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ESS 쪽은 좀 담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쪽 섹터이긴 한데 이거는 왜 다른 쪽 섹터 여쭤보세요. 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쪽이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뜨겁죠.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일라이 릴리 두 회사가 있는데 그 두 회사가 지금 이제 그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이제 그 기전이 뭐냐면 GLP-1 수용체라고 해서 예,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식욕 억제를 통해서 이제 뭐 이제 체중을 감량하고 그 체중을 감량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각종 보통 체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는 각종 성인병 또는 노화와 관련된 질환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의 상태가 다 호전되는
예, 그런 임상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걸 지금 이제 뭐 당뇨 치료제와 비만 치료제로 지금 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1100조고, 노보노디스크는 한 650조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이제 시총 규모죠. 근데 한국에서도 이게 뭐 GLP-1 수용체 관련해서 지금 이제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뭐 한 열 몇 군데 됩니다. 네, 되는데, 근데 보통 이제 바이오 업체들의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많다. 그래서 그게 막 적자 상태인 회사들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 예, 임상 1상, 2상, 3상까지 거쳐야 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임상 2상, 1상에서 3상까지 다 거치는 구간에서의 그 이른바 제가 투자의 시간 지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도 바이오 투자를 했다가 뭐 손실을 본 건 아니지만 그 2차전지 섹터에 비해서 그렇게 흔히 말해서 재미를 많이 못 봐서, 그래서 저는 바이오 투자는 이제 2차전지 섹터가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가면서는 바이오 투자를 제가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 제가 투자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바이오 업체들의 단점을 극복하면서 향후에 주가 상승 여력이 되게 커 보이는 회사가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예요? 네, 국내 업체죠. 네, 그래서 그런 업체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감질나게 뭐 이야기만 빙빙 돌리고 뭐 종목은 말을 안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저도 이게 특정 종목을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거래에서 너무 불편해지기 때문에 좀 공부하시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힌트는 당뇨, 비만 예, 이쪽에 관련된 바이오 중인 인데 지금 당장 실적이 웬만큼 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술을 통해서 향후 몇 년간 현재 상태에서도 이 회사 주가를 꽤 끌어올릴 수,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실적 흐름이 되게 가시적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당뇨하고 비만 치료제 쪽에 임상을 오래 거치지 않아도 되고, 기존에 나와 있는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쪽에 그 복제약을 만들어서 팔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주가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그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그 줄여서 생동성 테스트 그 실험만 그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이미 이제 동물 임사까지 했을 때 뭐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복제약을 만들어서 시판할 가능성이 높고, 이 가능성을 이미 보고 이제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뭐 텀시시나 이제 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 가시성이 높고 불확실성의 정도가 낮고 투자의 시간 지평이 짧다. 즉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에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단점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가 업사이드가 되게 커 보이는 종목이 있어서 이런 종목도 저는 뭐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2차전지 주식에 그래도 지금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추세 좀 한마디. 아까 사실은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2차전지 산업의 큰 흐름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변한 게 없다. 산업 자체로. 그리고 여전히 계속 성장할 회사다. 다만 이 캐즘 구간을 이미 이제 지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대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스몰캡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좀 보는 거고요. 근데 자, 나는 스몰캡 잘 모르겠다, 뭐 투자 공부하는 거 따로 하는 거 어렵다, 그냥 한국 2차전지 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믿고 그냥 갈란다, 그러면 그냥 주요한 그 종목들, 아까 뭐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뭐 그룹주들 뭐 이런 것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그냥 믿고 가시면서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지금 뭐 바닥권 가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자금 여력이 되는 한 조금씩 더 담는 식으로 그냥 기능업으로 가시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다, 나는 지겹다, 지금이라도 좀 수익 잘 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스몰캡에서 미드캡 범위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주가 상승 여력이 클 수 있는 뭐 종목들을 좀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가능하면 캐즘 구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 전액 업체 중에서도 뭐 덕산텍 코피아나 뭐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업체는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사업도 있어요. 이런 쪽 종목 경기도 지금 업사이클을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또는 한편으로는 아까 이제 뭐 SKC 같은 경우 동박업체라고 말씀드렸죠. 글라스 기판 사업이라는 되게 큰 시장 주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가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이 업체들 경우에 주가가 올 들어서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건 좀 신중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 드리는 거죠. 저 오늘 스모크 종목도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좀 대장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23년이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특히 에코프로의 해였잖아요. 내년에 대장 역할을 하는 회사는 어디가 될까요? 2차 전지 안에서? 2차 전지 안에서요.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나요?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 관점이잖아요. 네. 예. 주가 상승률 관점에서는 저는 현재로 봤을 때는 내년에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다시 빛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해 전액하고 동박이 좋았던 거는 지난해까지 또 조정을 워낙 많이 받아서 그래요. 2차전지 섹터 지난해 막 올랐다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액하고 동박은 다 조정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그 지난해 한 해 동안 그 고점에서 반토막 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정 잘 거치고 나니까 또 그만큼 상승률이 커지는 거잖아요. 양극재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건 다만 이제 일정하게 시총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그 막 스몰캡 종목들처럼 그렇게 막 단기간에 치솟는다 이렇게 보긴 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 3년 안에 3배 정도씩 오를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은 대체로 다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양극재 업체들이 리튬 가격 회복되고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다시 양극재 시대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뭐 스몰캡 중에서는 아까 뭐 리튬용 관련 업체도 최근에 단기 급등했다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뭐 상승 여력으로 보면 여전히 상당히 크게 남아있는 업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도 다 좋아지긴 하겠죠. 네. 근데 이거 안 여쭤봤네요. 네. 아까 좋게 보기 전액과 뭐 동박의 글라스 기판과 네. ESS 리튬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런 것들도 소장님은 가격이 비싸지면 여전히 좋은 기업이지만 좋은 주식은 아닐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언제 매도를 생각을.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지금 제가 김작가 TV에 나와서 그래도 이야기를 그래도 언급을 하는 거는 단기로는 몰라도 그 한 2년, 3년 정도 내다보면 여전히 상승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조심하면서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뭐 SKC 같은 경우도 글라스 기판 사업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사업이 잘 진척되는지 또 모니터는 중간에 하면서 그때그때 판단은 조금 뭐 달리 할 수 있겠지만, 제체로 양호하게 잘 진전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이 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리튬용 같은 업체도 단기에 한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예, 뭐 그보다 더 올랐다가 조정받고 있지만 지금 뭐 2배 정도 되는 가격이지만, 여전히 제가 보기에는 리튬용 쇼티지를 생각하면 상승 여력은 되게 많이 남았죠. 제가 볼 때 한 5배 이상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게 2배 올랐다고 해서 5배 남았는데 못 살 이유가 없죠.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한 한미반도체라는 것은 제가 단순히 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 포트 단위의 투자 관점에서는 늘 상대적인 매력들을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SKC도 올랐고 한미반도체도 올랐어요. 물론 한미반도체가 훨씬 많이 올랐죠, 오르기는. 근데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는 게,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는데 한번 주가가 하락하면 예, 낙폭이 꽤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얼마나 더 남았을까? 제 계산상으로서 사실 상승 여력이 아니라 하락 여력만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또 모르죠. 기관들이 계속 밀어대고 뭐 시장에서 어쨌거나 예, 아직은 뭐 가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갈 수도 있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상승 여력이 이미 다 쏟은 데가 없어요. 하락 여력이 오히려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반면에 SKC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글라스 기판의 잠재력을 생각하면 오히려 상방 여력은 여전히 올랐지만 많이 열려있는 구간이고, 리튬륨도 2배가 올랐지만 여전히 5배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구간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시점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는 거죠.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자, 1, 2, 3, 4, 5, 6 내가 6종목이 있는데, 내가 발굴한 종목 중에 예, 어떤 종목은 2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3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4배가 오르고 어떤 종목은 5배가 올라. 그럼 그 순서대로 비중을 실으시면 되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리스크라든지 주주 친화 정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가감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서 예,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큰 종목들은 담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미 올랐다고 무조건 팔라는 거나 또는 무조건 뭐 투자하면 안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있는. 상승 여력이 2배 올랐어도 더 오른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GLP-1 관련한 그 종목 같은 경우도 1년 새에 3배 넘게 올랐어요.
근데 저는 그 회사가 뭐 향후에 상승 여력이 지금 오른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 투자하는 뭐 겁니다. 사는 거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긴 얘기,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2차전 이제 하락, 여전히 불안해하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좋은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2차전지 섹터의 캐즘 구간은 저는 거의 막바지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보다 뭐 크게 더 나빠질 가능성은 없고요. 뭐 트럼프 리스크를 포함해서 각종 여러 가지 악재의 가능성들이 상당 부분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뭐 몇 개월은 몰라도 한 1년, 2년 후에 예, 지금 주가보다는 2차전지 섹터 대중소 뭐 종목 가리지 않고 예, 다 지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다른 채널 나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뭐 물반 고기반 수준이다. 2차전지 섹터에서 웬만한 똘똘한 종목, 헛바람 들어간 종목이 아니고 테마성 종목 아니에요. 뭐 정보치 테마주 이런 거 빼고 그다음에 무슨 리튬 관련주라고 하면서 뭐 허황되게 막 떠벌리는 그런 종목들 빼고 예, 그런 종목들 빼고는 다 최소 2배, 3배 이상 뭐 많게는 4, 5배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들이 제 눈에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투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유진테크 또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1년 전에 주가가 계속 꼬라박고 있을 때 그리고 1년 가까이 조정받았을 때 그때 그 종목을 들고 있던 분들은 얼마나 갑갑했을까? 저는 사실 별로 안 갑갑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갑갑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근데 그때 파는 선택을 한 사람과 그때 계속 들고 있고 오히려 주가의 바닥권이니까 조금 더 사야지. 그래서 자금 여력이 되는 한 더 샀을 때 그 결과가 지금 와서 보면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 네. 뭐 유진테크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회사는 그 바닥권 가격에서 보면 2배, 3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1년 가까이 조정받았지만 또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2차전지 섹터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잠재력이 분명히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겨워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제가 1년, 2년 후에는 적어도 지금 뭐 몇 달 후까지는 모르겠지만 1년, 2년 후에 본다면 지금의 웬만한 배터리 종목들 뭐 이미 많이 올라서 그 향후 가치를 다 반영한 뭐 거의 반영한 종목들은 모르겠지만 예, 뭐 조정 잘 받아서 있는 그런 종목들은 또는 올랐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상승 여력이 큰 종목들은 1년, 2년 후에 보면 여전히 지금보다는 주가 수준이 훨씬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소장님 나오셔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뭐 굉장히 많이 언급해 주셨고 뭐 힌트도 많이 주셨는데 소장님도 아까 전에 해주신 말씀이 이제 이거 보고 그냥 단순히 종목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리고 소장님도 그 종목 사신 이후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시잖아요. 관찰을 하시면서 이걸 계속 보유해 나갈지 매도를 할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지 고민하시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힌트 얻으시고 바로 사지 마시고 많이 공부하시고 내가 투자 결정은 결국에 내가 내리는 거니까 고민하신 다음에 좀 여러분들도 괜찮다 생각해서 결사 결정 내린 다음에 좀 더 좋은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소장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선대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